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은 해인 청천백일의 광명으로 우리 민족이 창조한 인류 시원 문명, 발해 문명이자 신선도인 홍익인간 광화세계로 신명개벽하는 신명나는 우리 역사 제63회는 남북국 시대 발해 흥망입니다. 여기서 홍익인간은 인간의 이상형으로 깨달음을 얻어 사람을 널리 크게 돕는 사람을 말하고, 광화세계는 세계의 이상형으로 광명이 꽉 차 어두운 곳이 없는 사회 완성을 의미합니다. 발해 문명사 376페이지에 보면은 발해국 문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첨자하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은 중국이 서남 공정은 물론 동북 공정을 펴서 우리나라의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 나중에는 신라까지 다 자기네 역사라고 조작 왜곡하려는 그러한 국가 위기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단군조선이 무너지고 열국시대가 되면서 10여 개 국가가 분립됐지만 결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외의 5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4국시대가 520년간 계속되고, 그 다음에 가야가 망한 후 98년 만에 또 백제가 망했습니다. AD 660년이죠. 그리고 8년 후에 고구려가 망해서 삼국이 통일되는 듯 됐지만 30년 후에 고구려의 후예인 후고구려, 대진국 발해가 발해에서부터 세력을 얻어가지고 선춘령을 지나서 동모산에서 발해국을 건국했습니다. 이 발해라는 나라를 세운 대조영이 누구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유장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고구려의 별종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대진국이라는 국호를 택했을 때 대조영이 그 자기 승을 대시로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자주사학자인 문정창 선생이나 삼국유사나 북한의 박시영 교수는 발해를 세운 대조영이 보장왕의 아들 고덕무라고 그럽니다. 고덕무가 본명인데 그것을 신당서나 구당서에서 조작 왜곡해서 고덕무를 안동도독이라는 말로 하면서 결국 발해왕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장왕의 아들 고덕무는 보원 조카를 세워서 고구려를 부흥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직접 나서서 발해국을 세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조영을 고왕이다 그렇게 합니다. 또 중국의 후량의 왕이었던 우정은 발해 14대 왕 인찬을 고만흥이다 그렇게 이름을 확실히 밝혀서 그 발해의 왕 계통이 고씨로 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또 발해에 가장 문물을 번성시켰던 그 문왕의 경우에는 일본에 사신을 보내거나 외교문서를 보낼 때 고려국 또는 고구려국 그래가지고 고주몽의 그 태양족 천손의 후예다 하는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당서 발해전을 보면은 서기 699년 대조영이 진국을 세우고 그 대진국이죠. 왕이 되었다고 쓰고 신당서 고구려전은 같은 해 고동무를 안동도독으로 봉했다고 써서 보장왕의 아들 고동무가 발해에 등록한 그 대조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의 고종이 죽죠. 측천무가 정권을 잡아 혼란이 생기자 보장왕의 아들 고동무가 그 보장왕의 원손인 보원을 받들어 태백산 밑에서 복국운동을 폈는데 측천무가 장군 이해구를 보내 이준충을 제거하고 보원마저 전사시키자 보원의 숙부 고동무가 이어받아 천물령에서 이하고를 대피시킨 뒤에 동모산에서 발해국을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체를 보면은 남해는 통일신라인 신라, 북에는 발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남북국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발해가 고구려에는 좀 못 미치지만 특히 그 문왕 때 같은 경우에는 발해가 아주 흥중해서 주변에 당나라나 신라나 일본이나 그런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황상이나 대왕이라고 이렇게 하고 천통이라는 연호도 쓰고 그렇게 해서 해동 성국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발해 무왕 때는 북만주 일대를 차지하였고 문왕 때는 당의 알록산의 난을 계기로 요동반도, 선동반도까지 지배했습니다. 특히 장문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선동반도 등주까지 점령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역사에서 발해를 이렇게 쭉 대접해온 건 아니고 고려 때 이승유의 제왕운기에 그 발해 역사를 시작했고 환단고기에 그 있고 또 이조 정조 때 그 유득공이 발해고라는 책에서 발해를 언급하고 남북국 시대라는 말을 처음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성 시대인 선왕 때에는 고려의 영토 대부분을 회복하고 연해주 지방까지 통합하여 한반도 북부와 만주 벌판, 발해를 중심으로 동으로는 연해주 지방, 서로는 개원, 남으로는 대동강 화신이남, 용강, 북으로는 흑령강에 이르는 방대한 영토로
주변에서 해동 성국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고동무 대조영은 이때 나라 이름이 발해지만은 그 황해 위쪽에 있는 발해 유역에서 처음 군을 일으켰습니다. 워낙은 저게 맑은 바다 또는 밝은 바다 그래가지고 밝게 문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바다였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이 니을자를 기역자를 빼고 발에다 그렇게 쓴 것이지요. 바다로서의 발해는 동북아의 지중해로 요동만, 발해만, 서한만, 황해하구 등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산동반도와 요동반도 사이에 발해가 있고 그 안에 묘도군도와 장산열도 등 많은 섬이 존재합니다. 발해는 지금 수심이 평균 20m 정도로 굉장히 낮은 바다로 되어 있지만은 고대에는 훨씬 수심이 깊고 그 발해의 60%가 땅과 숲으로 이루어져 산동반도와 요동반도를 잇는 고조선 문화의 중심지였는데 차츰차츰 수몰되었다고 합니다. 국사찾기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한 민족자주사학자 문영창 선생은 AD 221년 갈석적 500리가 수몰되고 AD 385년 발해 부간 500리가 요동바다에 함몰된 것을 비롯하여 BC 100년경부터 지진, 하나의 퇴적, 해소의 증거로 발해의 일자에 계속 이변이 생겼다고 그렇게 합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 국사찾기협의회 자문위원인 제야사학자 장동균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 발해와 그 안에 묘도군도, 장산열도 또는 그 박물관, 묘도, 항해박물관 등을 탐사하고 2002년에 아사달에서 신시 본토기를 충간하여 그 민족자주학자들의 그 주목을 받았습니다. 장동균 선생은 신시 본토기에서 신시, 평양성, 왕검성, 아사달, 태수 등이 발해의 묘도 군도와 그 주변에 있어서 고조선이 장도에서 탄생하는 등 중심 지역이라고 썼으며 낙랑현도, 진본, 임둔, 청해군 등은 장산열도 지역에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고구려는 묘도군도, 남항성도, 백제는 장산열도, 광록도, 신라는 장산 소흠열도, 가야는 장산 대흠도, 외는 장산군 해양도에서 처음에 각기 건국되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렇게 발해라는 나라는 광대한 영역에 230년간 계속되는 나라가 됐지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 발해의 유물적이 적었는데 현대에 들어와서 그 발해의 의력이 크게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흑룡강 지역의 만주월판, 연해제는 비롯해가지고 시베리아까지 많은 지역에서 유물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1949년과 1980년 발해의 가장 그 번성한 왕이었던 문왕 대흠무 그 둘째 딸인 정혜공주와 정여공주의 무덤이 발굴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해 시대에 그런 여러 가지 문물이
얼만큼 번성했는지 그런 것이 특히 지석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발해의 발달사를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발해가 특히 고구려를 이어서 온도를 많이 활용했다든지 불교가 그렇게 또 번성해서 여러 가지 불상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발해국 시대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바로 문왕대원무가 자기호를 대흥, 보력, 효감, 금륜, 성법대왕이라 그렇게 해서 불법의 수호자로 자처했습니다. 또 한난고기에 문왕의 호가 대흥이라고 기록한 것을 입증한 유물로서 이러한 정효공주의 무덤의 비가 한난고기의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를 확실하게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연호를 보면 처음에 대흥이었고 그 다음에 보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효도가 아주 지극해서 효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금륜 성법대왕이다. 금의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그런 성스러운 법의 대왕이다. 그래서 이 발해문왕 대원무가 불교의 전륜 성왕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혜공주의 무덤은 선경이 있던 도나현 육종산에서 1949년 발견되었고 육종산은 처음 발해를 세운 동모산에서 약 10km 정도 떨어 있으며 육종산도 동모산처럼 평지에 솟아있는데 6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이러한 이름에 붙여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주봉은 해발 603m이고 서쪽으로 800m쯤 떨어진 곳에 유명한 목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효공주는 문왕의 둘째 딸로 738년에 태어나 777년 44일의 나이로 죽었고 그 3년 뒤에 이곳에 묻혔다는 사실을 지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선구자의 노래로 유명한 해란경의 상류점인 화룡현에 서고성이 있는데 그 동쪽에서는 동고성이 있습니다. 그 서고성 쪽에 용두산이 있고 이 산의 작은 줄기 정상에 정효공주 네 번째 경주의 그런 묘가 있는데 정효공주면은 쉽게 큰 고분 속에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효공주의 비모에는 무덤 주위에 소나무와 개호동나무가 무성하고 아래에는 강물이 굽이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현대에 들어와서 어떤 학생이 소를 끌고 꼴을 먹이려고 나왔다가 벽돌로 쌓은 탑 같은 것이 눈에 띄어 관심을 가졌는데 이 학생이 나중에 연변박물관에 근무하면서 이를 보고하여 1980년에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현대에 들어와서 그렇게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특히 이 정효공주 비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룩한 할아버지들은 발해 문명의 공업을 세워 천하를 통일한 것과 맞먹었고 상운을 밝게 하고 흉보를 삼가 사방 두루두루 끼쳤으며 우리 군부에 미쳐서는 만수무강하여 사망오제와 짝하였고 설왕 강왕을 통괄하였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오제는 고대 동이적 군조인
신농 여와 복희 또 황제 헌원 소호 금천 전욱 고양 제국 고신 당요 이런 임금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물적 가운데 동영상 등지에서 발견된 불상은 고구려의 솜씨를 이어받아 신라나 당의 수준에 맞먹는 그런 것이고 또 발해는 불교만 발달됐던 게 아니고 특히 연해 지역은 불교와 함께 그 기독교 계통인 네스토리우스교, 경교 또 신교 토착신앙 신선도죠 이런 것이 함께 번성해서 서로 종교와 이런 민족의 습속이 습합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그러한 발전이 사방으로 뻗쳐서 해동 성국이라고 했는데 특히 고려대학교 추세석 교수는 속일본기, 일본 후기 등을 분석한 발해와 일본과의 관계라는 논문에서 발해가 처음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뒤 32년째인 5번째 사신 파견에 되기까지 모두 무장을 파견했는데 신당서에는 발해는 동북아시아의 제국가를 신하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고 일본은 발해 자신에 대해서 최고 귀족 관위를 주었으며 때로는 1만 톤에 달하는 면을 발해에 바치는 등 막대한 선물을 보냈고 정월초하루 사신이 일본에서 지낼 경우 일본 왕실은 반드시 사신을 초청해 신년 할애식을 갖고 잔치를 벌임령으로 미루어와서 일본의 우위에 서서 무력으로 복속시키고 보공을 받았다 그렇게 주장했고 발해에는 5개의 통상기지가 있어서 일본으로 가는 원산지방 또 발해 무역인 여순지방 압록강 하류는 신라로 가는 거 또 당나라 쪽에 관련은 영주 장령 또 거란 방면으로는 부여 지방이 국제 교류가 활발히 보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해동 성국이 세월이 가면서 본래 고구려 유적인 동이족이 주가 되고 중심적이었지만 반개인 말갈족, 여진족 이런 데가 섞여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세월이 가면서 문학과 시풍조로 내정이 물러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화산 폭발과 왕위 쟁탈전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거란인 야이로우이가 세운 그러한 거란의 침략으로 발해는 15대 왕인 왕인선 229년 만에 멸망하였습니다. 단기 3259년 서기 926년입니다. 이로써 만주벌판과 시베리아가 우리나라 영토에서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그 단군조선 2000여 년하고 북부여 건국이 고구려 건국이니까 그 단군조선의 대부여에 이른 북부여에 이른 고구려가 있고 그 고구려만 해도 900여 년이 되고 또 발해가
230여 년 돼서 그렇게 하면은 전부 3,200~300년을 단군 조선을 이어서 우리나라의 법통맥을 이어온 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발해의 멸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만주 벌판과 시베리아 지역을 영도에서 잃게 되고 말았죠. 그 뒤로 고려에 의해서 통일됐지만 영토가 줄어들었고 또 위성계의 조선으로 이어졌다가 1910년 일본의 침탈에 의해서 나라를 잃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일제의 그러한 수탈에서 백성들이 고생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과 함께 해방이 돼서 우리 민족은 자유를 찾았지만 또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분단을 겪고 또 6.25 사변이라는 민족 승단을 겪고 지금에 와 있습니다. 긴 역사를 볼 때 지금은 아주 어려운 그러한 극한 시대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궁죽통일하고 극적으로 살아나지 않으면은 그 흥망의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의식과 자주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 이 민족을 통일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하고 앞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동북 간방의 새 문명을 이끌어가야 될 것으로 기원합니다. 김영란을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